안녕하세요. 김구래 라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디자인은요. 보시면 이제 좀 그냥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유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둑알 모양의 이게 원형이 들어가 있고요. 이 재밌는 구조는 이제 이게 좌우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에 이제 개폐형의 그 홀이 드러나게 되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파팅 라인을 통해서 이 캡 자체가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라이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보시면 이제 캡이 분리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서 별도 또 캡이 또 분리가 되고요. 특히 이런 개폐형의 디자인들은 디자인을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이 고심이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이 보시면 이게 원이고요. 이게 2 같습니다. 원에서는 이제 이 파팅 라인을 통해서 그냥 바로 LED가 나는데 여기서 그냥 백라이트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 보시면 제 라이팅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디자이너가 직접 렌더링한 이미지 같고 이건 이제 사진 같기도 하고요.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이쪽 부분이 이제 필렛이 끝나는 지점이죠. 알컵들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인데 요 두 군데 두 줄이 좀 사실 줄이 좀 가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이 스프레이 도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춰지게 됐지만 사실상 금형 상태에서도 그게 조금 더 나타난다는 거는 모델링 상태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 디자인은 이미 치수를 다 쟀어요. 그래서 실측을 통한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모델링 하는데 비례감이라든지 그런 걸 좀 맞추기가 편할 것 같고요. 주변에서 혹시 이걸 구하시게 된다면 실제로 이게 치수를 기입을 해보시면서 1대1로 모델링 해보시면 아주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위에서 탑뷰에서 보는 그 치수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운더리를 미리 지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 치수가 31이고요. 세로가 21입니다. 이런 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31과 21이라는 거는 좀 애매한 숫자죠. 30이나 20이 돼야 되는데 31과 21이 됐다는 거는 아마 양산 과정에서 치수가 내부적으로 구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족해서 1mm 0.5씩 더 키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합산이 1mm가 더 커진 건데 전체적으로 0.5t가 더 상승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파이로 제가 예측이 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치수를 하더라도 이거는 측정이 좀 힘든 부분이라서 20이라고 일단 임의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보통의 디자인처럼 이렇게 직선 구간으로 이렇게 만난 디자인이 아니라요. 여기가 이렇게 아크로 만나는 디자인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만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보통적으로는 이제 도면 치수화 작업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안쪽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탄젠트가 이제 3개의 컵으로 만나게 되는 툴이 있습니다. 보통 TTT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크를 잡고 이쪽 끝점을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형성되는 아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실제 금형 작업을 하더라도 여기를 금형에서 좀 많이 다듬어 주게 되면 사실상 이런 부분도 감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것도 잘못된 디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좀 더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일단 요렇게 나오는 결과물과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작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커브를 마무리를 짓고요. 높이는 107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줄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실제 제품도 여기에 엣지가 살아가지고 사실상 손으로도 만져지지만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인데요. 일반인들은 보통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잘못된 디자인이 아닙니다. 모델링도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을 없앨 수 있도록 좀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진하기가 확연하게 1, 2, 3단계로 보이죠? 이쪽이 엣지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모델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제 결과물로서 남겨놓고요.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런 부분을 없앨 수 있을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바운더리를 잡고요. 자, 동일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거를 없앤다고 해서 뭐 아까 거기 만들어진 거를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블렌드 컵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사실상 그게 제대로 된 모델링을 하기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중간 단계가 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선이 한 번 가는 게 이제 한 번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딘가 끊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연속성이 조금 깨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좋은 모델링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자, 커브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원형 커브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나머지는 이제 락을 걸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리빌드를 통해 가지고 자, 디그리는 3으로 놔두고 포인트는 8로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8개의 포인트가 만들어진 원이 되겠죠. 예전에도 설명드렸겠지만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포인트가 에디팅이 가능한 원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치수를 저희는 이제 치수를 1대1로 모델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치게 되고요. 자, 치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높이는 동일하게 이제 21이 되고 여긴 31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안점은 여기서 포인트를 이제 오른쪽에 보통 많이 쓰죠. 컨트롤 포인트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디그리가 적용돼 있고 컨트롤 포인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벗어나 버려요. 자,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사실상 정치수라고 볼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은 랜덤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양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이 왼쪽에 있는 포인트를 켜게 됩니다. 자, 이 에디팅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딱 꼭지점에 이렇게 딱 쿼드점에 다 맞춰가지고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보던 그 포인트와 다르게 이제 선에 중첩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자, 2레일로 2D 스케일로 이제 키우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기존에 쓰던 컨트롤 포인트랑 좀 느낌이 달라서 아마 에디팅하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과정하는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여기 락을 건 이 원형들이 있는데 이거를 미리 작업을 해준 거는 최대한 이쪽 부분이 원형에 가깝게 에디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잡아준 부분입니다. 자, 여기 맞춰서 이제 조금씩 치수를 이동하면 되겠죠. 이동을 하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형태와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형태들을 이렇게 에디팅하게 해서 맞춰주게 됩니다. 자, 이게 동영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컴퓨터가 좀 많이 버벅거려서 에디팅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쪽 부분들이 완벽한 원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에디팅 기초를 다시 좀 보고 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그 여기 에디팅의 그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고 오시면은 이런 과정들도 문제가 없다는 걸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디가 만들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아까 만들었던 걸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엑스트루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들었고요. 자, 한쪽을 좀 치워 놓을게요. 이쪽에 한번 좀 옮겨가지고 자, 아까 만들어진 형태와 같이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편이 처음에 만든 모델링이고 왼편이 다시 만든 모델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빛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였던 이제 1, 2, 3단계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아주 부드럽게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더라도 여긴 부드럽고 여기는 이제 엣지가 살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제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줄이 가 있는 현상이 있고요. 맨 처음에 만들었던 디자인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형태는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사실상 바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을 가장 많이 들여야 되고요.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인 만큼 나중에 시간을 들인 그 디테일들이 빛을 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서 이제 시간을 너무 짧게 쓰시게 되면 사실상 나중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게 하게 되는 수고로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디를 만들 때 가장 공을 좀 많이 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쪽 부분이 이제 알값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냥 필렛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알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살짝 뾰족한 느낌에서 여기 끝단에 한 번 더 필렛이 들어간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다가 알값을 푹 넣어주게 되면 이 디자인의 맛을 살리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 알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나 아래나 동일하게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거를 이제 유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디자인이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서 아까 들어갔던 알값이 2로 돼 있더라고요. 치수가 제가 재보니까 2로 돼 있는데 지금부터 보시는 게 모델링 방법입니다. 티크니스를 이제 티큰으로 이게 적용을 해주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제 원래 디자인이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2가 내려가려고 해야 돼요. 그럼 이게 플립을 통해서 2로 내려주고요. 아랫부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안쪽을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블린 디퍼런트를 통해서 삭제를 해주게 되면 이쪽 부분이 빠지더라도 이제 잘린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쪽 바디에다가 알값을 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크는 이게 2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 그냥 2를 이렇게 넣게 되면 그냥 알값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2보다 더 큰 치수를 넣게 되면 이런 형태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많이 차이 난 디자인이 아니라 살짝 엣지가 잡히는 정도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2.5 정도를 넣어 줄게요.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 동일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단부분도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헤딩을 봤을 때 살짝 이제 엣지가 잡히는데 여기다가 필렛을 또 별도로 넣어주는 디자인인 거죠. 자, 합쳐주고 여기다가 별도의 알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디자인 느낌이 좀 알값이 좀 더 커지게 되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안쪽으로 이제 형태가 절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참고 이미지를 한번 다시 보시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하단으로 움푹 파여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티큰을 적용해서 자, 요거는 한 1.5 정도 감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단 부분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1.5 정도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내졌습니다. 여기서 필렛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요.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정확한 치수가 알게 되면 사실 좋은데 임의로 일단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부분 터지죠. 자, 이런 아까 같이 줄가 있는 형태가 나오면 안 좋습니다.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같은 디자인 느낌을 살릴 수 있겠죠. 정확하게 이 깊이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의로 일단 작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쪽 부분은 별도 파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익스트루드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면에서 이제 수직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 옵션 창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Z축 하단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잡아서요. 깊이는 아마 이게 1T로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됐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두께의 감으로 해서 1T가 이렇게 내려가게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블린 디퍼런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킵2를 적용해서 이제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바둑알 같은 형상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라이너에서 형태를 가져와서 또 계속 연속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단 부분이 형태적으로 사실 이 R값이 끝나는 이 지점이 아니라 이거 안쪽 부분에서 한번 엣지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위아래가 좀 다르게 R값이 적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 이쪽 부분은 지금 이미 분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합쳐진 부분은 제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툴을 부분에서 이 영역을 제외를 해주시고, 자, 필렛이 터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작업이 아예 안 된 게 아니라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표시가 뜨는 겁니다. 이렇게 제외를 해주시고요. 굳이 안 하셔도 작업을 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에러 메시지가 계속 뜨게 되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게 그냥 없애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원래는 이제 2.5를 넣었었는데 실제로 R쪽이 이게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영역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12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이제 제품이 스탠딩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바닥면이 평면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설 수 있으니까요. 애매한 것보다는 그냥 10으로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합쳐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제 히스토리를 좀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R 값을 좀 하단으로 내려가지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맨 마지막에 한 것처럼 이렇게 동시 적용을 시키게 되면 히스토리를 하나 정도라도 좀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마 육안으로 보시는 그 제품이랑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좀 적용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완성된 부분에서 이제 나머지 작업을 위해서 제품들을 가져가겠습니다. 익스포트해서 이제 라이노를 보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바디가 도착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는 이제 바둑알 같은 형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정확한 치수를 위해서 자, 이렇게 커브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제 안쪽 커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아까 참고했던 커브를 보시면요. 맨 처음에 만들었던 바디 커브가 이걸로 돼 있습니다. 이 바운더를 보면 아까 30일, 20일 이렇게 가로 세로가 돼 있었죠. 여기서 그 파이는 20으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센터 지점이 이 안쪽이란 얘기죠. 이쪽이 이제 센터로 잡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준점은 디테일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기준점 자체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하이드를 시켜서 삭제를 시키고요. 자,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둑알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 치술 재변가 이제 15파이 정도던데 실제로 이제 외곽 라인에서 안쪽 부분에 15파이로 이렇게 구성되는 디자인입니다. 바디와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자, 이 윗면에 형성이 되는 디자인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 제품을 보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바둑알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품이다 보니까 일정 구간에 살두께를 가지게 됩니다. 높이가 이제 0.5t 정도로 보이는데요. 치수를 이렇게 0.5를 집어넣게 되면 이 살두께를 통해서 이제 아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 부분에 와서 보시겠습니다. 이 높이 자체를 이제 구획을 정해서 이제 아크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실제 이 제품 두께를 제가 측정 값으로 알 수 없어서 임의적으로 일단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도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크를 통해서 이렇게 커브를 형성해 주게 되고 그걸 이제 리볼브를 하면 되겠죠. 자, 미러 값으로 한쪽 면을 형성을 하고요. 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리볼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불필요한 커브들은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모델링 이렇게 조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육안적으로 모델링이 이제 완성돼 가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한번 참고 이미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품을 보시면은 이 레일 구간이라고 하죠. 여기 직선을 이동하기 위한 레일 구간이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는 이게 크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쪽 부분에 아까 보셨던 레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사각형으로 이제 레일 구간을 먼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만들어뒀던 그 꼭지점이라고 하죠. 여기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이 이제 자, 여기는 1mm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1mm가 이제 확장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1mm 이동시켜주고 이쪽 편도 1mm를 이동시켜주게 되면 됩니다. 자, 치수를 좀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들도 작업을 하다 보면 치수를 미리 알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모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치수가 정해지면 되겠다고 이제 과정 속을 지금 보고 계신 거랑 동일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알고 시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배치를 해주고 익스트루를 통해서 이제 잘라낼 구간을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포인트는 이제 락을 걸어서 나중에 계속 쓸 수도 있으니까 락을 일단 걸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반대편에는 이제 구멍이 좀 크게 뚫리게 되죠. 제가 이제 치수를 재보니까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8파이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이 이제 뻥 뚫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커브를 끌어올리고요. 이렇게 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익스포트로 자, 유지로 보내주게 되고요. 이 유지 안에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자, 이 형태가 있죠. 이건 이제 별도 파트입니다. 후가공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파트를 나눠 놓은 구간이고요. 아까 작업됐던 데이터를 불러와서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걸 먼저 잘라주냐,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빠르게 작업을 해서요. 이쪽에는 아까 1로 이 구간이 2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 R값을 1로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기 숨겨져 있는 파트라서 정확하게 이제 파트를 예측하기 힘든데 거기도 그냥 같이 1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히스토리는 이제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여기 치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사전에 영역을 좀 별도로 해놓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좀 부드러운 R값이 아까 보니까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0.5 정도 해서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자를 보게 되면 0.5가 굉장히 작은데 그 모델에서는 크게 보이죠. 그렇더라도 이제 실측을 통한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깜빡하고 이제 바둑알을 안 가져왔는데 바로 또 가져오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레일 구간이 조금 더 긴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토리를 꺼놓고 여기 이제 옵셋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옵셋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작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쪽 편으로 밀리는 게 에러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엣지가 걸려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이제 분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쪽 부분도 다 파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하나 좀 더 봐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 아까 잘랐던 면이죠. 이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요. 이제 아까 썼던 면이 동일하게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됩니다. 일단 하나는 이렇게 숨겨 놓을게요. 저희가 이제 이쪽 부분에 옵셋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에러 메시지가 떴다고 해서 이쪽 히스토리를 다 지우고 다시 할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선 좀 짧은 구간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이미 히스토리가 많이 진행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생성된 이 면에다가 옵셋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옵셋을 적용해서 3mm 정도 이렇게 키워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잘라낼 수 있는 그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까 만들어졌던 이 바디 자체에다가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 히스토리까지 다 연계돼서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리플레이스 되는 이 피처를 선택을 해줄 때 이쪽 바디를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옵셋이 적용된 바디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옵셋이 적용된 것까지 같이 넘어가겠죠. 자, 에러 메시지가 뜬 거는 R값을 이렇게 지정해 달라는 뜻이니까 선택이 다 완료됐으면 OK를 클릭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옵셋이 적용된 히스토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용하지 않는 이 바디 같은 경우에서는 삭제를 해주셔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히스토리를 켜게 되면 그 완료된 형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시더라도 얼마든지 또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모델링을 지속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 꼭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파트긴 한데 일단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뾰족한 부분에 R값이 들어간 거랑 완만하게 들어간 거랑 사실 갭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R값이 들어갈 만큼의 갭을 살짝 주신 다음에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에 분리가 되고 필렛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다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이쪽 파팅 라인을 통해 가지고 제품이 분리되는 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팅이 분리가 되게 되면 안쪽에 이제 바디가 더 들어가 있게 되죠. 거기에 이제 또 안쪽 캡이 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는 캡 길이가 32mm로 되어 있어요. 파팅이 나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를 형성해 주세요. 자, 이거를 유지로 보냅니다. 들어오게 된 형태에서 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섹션을 통해 가지고 이 바디를 이제 교차시키게 됐죠. 그럼 반드시 툴은 이제 킵툴 킵 타겟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안에는 이제 교체된 형태가 가지고 있겠죠. 거기서 이제 블린 디퍼런트를 통해 가지고 이 킵툴을 꼭 켜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툴 자체가 생존해 있어야만 나중에 이제 이 인터섹션 되는 구간들이 조금 변경이 돼서 리플레이스를 하더라도 이 바디를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킵툴을 안 해주시게 되면 그 영역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요 킵툴을 해서 얘는 꼭 살려놓는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드를 시켜 놓을게요. 자, 그러시면 이제 바디가 이게 캡이 만들어졌죠. 스토리를 잠깐 다시 이쪽 부분을 돌린 다음에
숨겨놨던 바디를 통해서 한 번 더 인터섹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쪽 바디 부분을 위해서 추가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캡 부분이 지금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를 하이드를 시켰는데도 또 더 생겼어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안쪽 바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위쪽에 이 알값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선행 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워버리고요. 자, 이 안쪽으로 2mm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선행된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푹 파여 있죠. 자, 이런 푹 파인 것 때문에 안쪽으로 ET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원상 복귀시켜야 되는데 다시 히스토리를 까가지고 작업을 하기에는 지금 진행이 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제 딜리트 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프리뷰로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선택되는 부분들이 삭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ET를 안쪽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쪽에 한번 보시면은 딜리트 페이스를 하시면서 이게 두께감을 가지면서 형성이 됐었습니다. 안쪽에도 또 이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면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안으로 2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이제 형상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엣지가 살아있는 부분들은 딜리트 페이스를 통해서 삭제를 해주게 되면 알값실이 삭제가 됩니다. 그 안쪽 구간은 이게 26mm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치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위쪽에 보시면 이제 디스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디스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쪽 끝점과 끝점을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30이라는 치수가 나옵니다. 26이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4mm를 다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 제품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높이가 나오겠죠. 이 캡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별도 파트가 빠지더라도 이 파트 자체는 이제 살 빼기가 되어 있는 캡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안쪽 부분으로 쉘을 통해 가지고 두께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1.3 정도 해가지고요. 자, 1.3 정도 적용을 하고 실제 제품도 이제 갭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얇게 적용을 했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아까 전에 보시면은 저희가 상단 캡을 뚫을 때 이쪽 부분 같은 크기로 뚫려야 되는 형태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파냈던 바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쪽 바디인데요. 이쪽 부분을 다시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 하기. 그 다음에 이제 바디가 하나로 추가가 더 생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블린 디퍼런트를 통해 가지고 자, 이제 킵 툴을 끄고 진행해야 되겠죠. 왔다 갔다 하는 구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안에 구조를 다 적용시켜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일단 디자인을 보기 위한 형상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자꾸 아까부터 이 박스가 계속 거슬리죠? 이거는 이제 레이어를 통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커맨드 파인더 오시게 되면 무브라 치게 되면 그 무브와 관련된 이제 커맨드들이 뜨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무브 투 레이어 이렇게 레이어를 이제 옮기는 툴이 있는데요.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별도 창이 뜨게 됩니다. 이 1의 워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쓰던 레이어가 1의 워크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별도의 이름을 적용을 해서 레이어를 만들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2번의 레이어로 얘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컨트롤 L을 누르게 되면 레이어 세팅이 뜨게 됩니다.
자, 이 레이어 세팅에는 2번이 방금 추가한 게 2번이 체크가 돼 있어서 보이게 돼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완성된 그 모델링을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다 선택해 주시고요.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이 별도 캡이 이제 착용된 형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알값이 좀 들어가 있고 타공이 이제 들어가 있죠. 자, 이쪽 파트는 분리가 되도록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파줘야 되는 이 원형의 이제 알값도 7.5파이에 그 1mm 정도 이렇게 갭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일단 작업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단 부분에서 하단 부분까지 그냥 쭉 들어오는 깊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깊이가 쑥 들어가는 형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 부분에 이제 파팅이 들어가는 캡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박스 형태로서 이제 옆면을 보시게 되면 이쪽 직수가 20이고요. 자, 이쪽 안쪽 치수가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제 캡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 라이노도 그렇고 유지도 그렇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작업이 되게 되면 좀 에러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짝 빼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빼서요. 자,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작업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긴 거죠. 자, 이거를 유지로 보냅니다. 한쪽 부분을 보시면 이쪽 R값이 지금 1.5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쪽 캡을 이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캡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밟으시면 됩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 이제 킵 다 켜져 있어야 되죠. 그러시고 브린 디퍼런트를 하실 때는 요거는 이제 이쪽 부분만 툴만 킵이 켜져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L을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요 Move to Layer가 뜹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하이드가 되죠. 자, F8을 누르게 되면 이제 측면을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여기서 필렛을 4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 부분이 삭제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제품 보시면 이제 이쪽 갭을 통해서 1mm 정도가 좀 더 옆으로 측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다시 돌려가지고요. 인터섹션을 통해서 이쪽 갭을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본래 했던 작업처럼 자, 이렇게 돌리게 되면 자, 여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돼 있지만 여기 하나 더 생겼죠? 자, 여기서 티큰을 적용을 해서 높이는 0.5 정도가 다운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1mm 정도를 옆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인터섹션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레이어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날려주면 되겠죠. 근데 치수를 좀 잘못 잰 것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한데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를 옵셋을 좀 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R값이 적용된 게 여기는 다시 돌려버리고요. 그 인터섹션 했던 것들 아까 그 레이어 숨겨놨던 중에 이쪽 인터섹션 했던 게 살아있죠? 이거를 이제 Move to 레이어로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시고 나머지는 다시 숨겨놓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다시 옵셋을 적용해가지고 히스토리를 끌어올리게 되면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토리를
그 인터섹션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디를 통한 작업이 되기 전에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인터섹션 바로 위로만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히스토리를 켜게 되고, 어떤 개체는 레이어를 통해서 주시게 되면 이렇게 옵셋이 적용된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자연 R값 정도로 뭐 0.1이나 뭐 0.2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니까 한 정도 뚫어주신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자연 R값으로 0.1 정도. 형상이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면 부분에 이제 버튼이 만들어져야 되죠. 버튼의 치수는 제가 보니까요, 자, 이 가로가 10이고요, 높이가 15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자, 파팅 라인을 기준으로 높이가 이제 9mm가 하단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디자인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가 들어가 있겠죠? 이거를 속행하기 위해서 C로 보내줍니다. 저 여기다가 R값을 이 정도 넣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R값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코닉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코닉으로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2.5 정도를 좀 확장시킨 다음에 이렇게 코닉을 넣으시게 되면 훨씬 더 R값이 부드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섹션 구간을 만들어 주시고 파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형상 자체가 파여 있는 형상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실제 디자인 제품을 보게 되면 여기 메탈 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한번 다시 방금 잘랐던 디자인을 가져와서 여기다 바로 그냥 0.5 정도를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인터섹션을 통해서 동일한 작업을 한번 더 해주시게 되면 다 사용한 거는 이제 숨겨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메탈띠 구간이 형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개체로 이제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메탈띠 들어가는 부분은 보통 이제 크롬이나 아노다이징 작업을 하게 되면 살두께가 살짝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좀 조립성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살짝 이렇게 오차를 주게 되면 디자인상 오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조립이 되더라도 그 오차 범위를 커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튀어나온 만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좀 많이 튀어나와 보인다 그러면 좀 덜 옵셋을 하시면 되세요. 이 살짝 주는 거랑 안 주는 거랑 이제 실질적으로 양산에서 느낌 많이 차이 나겠죠? 측면 부분까지 같이 할 것이 나와가지고요. 자, 디자이너들이 굳이 이런 것까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설계를 하시면서 직접 엔지니어 분이 직접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거 모르셔도 디자이너들은 뭐 진행하는데 문제 없으시고 좀 더 완성도 있는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알 필요는 있으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 캡 부분도 이제 좀 살짝 갭이 있어야 되겠죠? 갭이 없는 디자인은 없습니다. 사실상 조립을 위해서는 다 갭이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갭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렌더링을 위해서 이제 자연화 값을 살짝 넣어주게 되면 렌더링 퀄리티도 좀 더 좋아지고요. 양산 데이터 드릴 때는 좀 더 삭제하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완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보시고 작다물 메탈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실습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수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링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